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금요일 낮 2시 30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낮에 좀 찍고 있고, 요즘 보니까 보통 밤에 확실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낮에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아침에 하윤이 등원을 했고요. 요즘에 하윤이가 며칠 연속으로 전혀 아픈 곳들이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에 잘 등원을 좀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유모차로 등원을 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춥고, 앞으로는 계속 유모차로 할 것 같아요. 최저 기온이 한 영하 한 2, 3도 아래로 떨어지면 혹시 몰라가지고 유모차로 등원을 안 했었거든요. 차로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낮 기온도 거의 뭐 한 15도? 내일은 17도 정도까지 올라가던데,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유모차로 등원해도 뭐 감기 걸릴 일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좀 돼가지고 유모차로 등원을 좀 하고 있고, 갔다 와서는 강가장 채널 편집을 좀 했습니다. 일요일 거 영상을 오전에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 며칠 연속으로 편집을 좀 했는데, 요즘에는 강가장 채널 영상을 2개씩 꼬박 못 올리고 있거든요. 하나 정도 이제 올리고 있는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좀 더 시간 여유가 생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2개씩 꼬박 올릴 때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영상도 거의 안 찍고 편집만 하고 뭐 그랬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장 채널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날들이겠죠. 영상을 전혀 찍지 않았던 날들도 있으니까 스킵했던 그런 하루들인데, 그런 날들은 밥도 그냥 대충 먹고 뭐 안 먹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거 대충 먹거나, 아니면 뭐 간단히 시켜 먹거나, 뭐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시켜 먹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다 좀 먹고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들인데, 바쁘다고 끼니를 좀 대충 해결하고 조금 이제 건강한 삶에서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손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업로드 개수를 좀 줄이고 일상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하고 있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좀 스킵했던 것들, 안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끼니는 웬만하면은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네요. 예전에 제가 30대 한 초반 정도부터 외주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투잡을 했던 거죠. 그때는 정말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햄버거 같은 거 대충 먹으면서 막 외주 작업하고, 제가 이제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3D 그래픽 관련된 그런 외주 작업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서 했던 건데, 그때 생각이 좀 문득 나더라고요. 요즘에 좀 바빴을 때. 물론 그때만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때 좀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보통 인간들이 되풀이 하면서 살지만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전에 산뜻하게 일요일 영상 편집을 끝내놓고 점심으로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번에 대전 갔을 때 갈비탕을 좀 얼려가지고 싸주셨어요. 한 5덩어리 정도? 한 덩어리가 한 1인분 정도 될 거예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얼려서 좀 주셨는데 저번에 2덩어리 먹었고 오늘 이제 3덩어리 남은 거를 다 녹여가지고 냄비에 넣고 팔팔팔팔 끓여서 먹었죠. 굉장히 맛이 있고 어머님이 좀 이제 간을 세게 안 하세요. 그래서 슴슴하게 좀 소금을 좀 더 타서 먹을까도 싶었는데 엄마의 사랑을 좀 더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따로 뭘 더 첨가하진 않았고 파만 조금 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서 먹었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갈비탕 집에 가서 먹어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수는 없다. 진짜 물반 갈비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유자씨랑 아주 맛있게 먹었고 어제 배추를 좀 샀어요. 동네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볼 것 좀 보다가 배추를 한 7, 8장 정도 되려나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거기서 팔던 배추 중에서 이제 조금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중에서 못 먹을 만큼 좀 흐물해진 것들은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들을 따로 이제 이파리만 띄어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좀 팔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 놀랍게도 가격이 이제 500원이더라고요. 한 봉지에 500원이어서 제가 충동구매를 뭐 잘하진 않지만 가끔 하거든요. 500원 보고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배추를 좀 샀는데 뭘 해먹을까 하다가 원래는 좀 배추 된장국 같은 거를 좀 끓여 먹을까도 싶었는데 국으로는 갈비탕이 있으니까 좀 나중으로 미루고 배추전을 해먹기로 했어요. 배추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추 이파리를 한 장씩 해가지고 널찍널찍하게 부치는 이제 보통 그런 형태로 해먹는데 레시피를 좀 찾아보다가 그냥 그 배추를 냅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나로 섞어서 그냥 일반 부침개처럼 그렇게 해먹기도 하더라고요. 그 하루 한 끼님이라고 유튜버 분 계신데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드시길래 뭔가 되게 좀 간편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똑같이 해서 먹었고 그 레시피에서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다를 조금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넣었는데 아마도 그분이 넣었던 것보다 제가 양을 좀 더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짝 짰습니다. 소금을 좀 덜 넣었어야 됐나 아니면은 다시다를 좀 덜 넣었어야 됐나 헷갈리긴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넣었던 거에 한 반절 정도만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고 레시피에서 간장을 따로 만들진 않더라고요. 양념 간장을 그게 아마 따로 이제 소금이나 이런 걸로 간을 해서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자씨랑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자씨도 굉장히 좋아했고 다행히 이제 갈비탕이 싱거워서 짠 배추전이랑 아주 이제 궁합이 잘 맞았고요.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좀 내다보시고 좀 싱겁게 갈비탕을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주방 정리 좀 해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서 외출을 좀 했는데 저는 요즘에 주방 정리하는 게 그렇게 너무 좋아요. 주방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뭐 엄청나게 즐겁다라기보다는 밥 먹고 조금 이제 방치하면은 주방은 되게 쉽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싹 치워놓고 식세기 딱 돌려놓고 뭔가 이제 고요한 속에서 식세기 돌아가는 소리만 우웅 하고 나고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식세기까지 돌리면 불을 꺼 놓으니까 불은 이제 꺼 있고
저희 부엌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이제 바깥에서 빛이 살짝 들어오고, 물론 이제 직사광선은 아니고 뭐 이런 반사광 정도 되겠죠. 네. 그 순간이 너무 힐링돼서 주방 정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도 그 순간을 즐겼죠. 뭐 거의 매일 즐길 수 있죠. 주방 정리는 매일 해야 하니까. 아무튼 주방 정리도 잘 끝내놨고, 일요일 거 영상 편집도 이미 끝나 있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바깥에도 날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맑은 것 같고 별로 춥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유자 씨에게 이제 산책을 좀 가겠느냐 라고 이제 물었는데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저쪽 밑에 하윤이 다니는 소아과 1층에 얼마 전에 메가커피가 생겼어요. 거기가 원래 그 빵집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자리였는데, 제가 예전에 2009년도에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사덕역 근처에 남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빵집이 있었고, 제가 이쪽 근처로 거의 10년이 훨씬 지나서 다시 이사를 왔을 때도 그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장사를 뭔가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되니까 하고 계시는 거겠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빵집으로 이제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계시길래,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 10년 전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자주 왔었다, 장사는 잘 되시냐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아주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멈칫하시더니, 장사가 잘 됐으면 아직까지 하고 있겠냐,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뭐 이렇게 아주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뭐 10년 넘게 유지 정도는 할 만큼은 장사가 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가게를 접으셨더라고요. 그 상가 건물이, 상가 매장이 그 사장님 소유였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장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 지금의 메가커피 매장이 들어온 그 모습을 그냥저냥 바라보고 계실 테고, 만약에 그 상가 건물이 사장님의 매장이었다고 한다면, 상가였다고 한다면, 지금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메가커피를 흐뭇하게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세를 보시면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메가커피가 들어왔는데, 저희 동네에 원래 있던 메가커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다른 쪽 역 근처에 있는 메가커피인데, 매장은 꽤 넓은 편인데, 이제 한쪽 벽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이, 가게가 있으면 네 면이 있잖아요. 천장이랑 바닥 빼고 세 면은 이제 벽으로 되어 있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구조고, 한쪽 면만 이제 도로변 쪽으로 통유리니까 거기서만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가게가 조금 그래도 매장이 큰 편이어서 그 바깥에 그 통유리 쪽에서 자연광이 안쪽까지 원활하게 이제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안쪽 구석에 이제 앉으면 뭔가 조금 이제 알 수 없는 답답함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카페에 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막 좀 집과 다른, 집은 보통 좀 답답하니까, 물론 뭐 넓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조금 이제 탁 트여 있고 쾌적하고, 어쨌든 집과는 훨씬 확실히 다른 뭔가 그런 공간에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갔던 그 메가커피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안쪽에 조명도 그렇게 밝은 느낌이 또 아니고, 물론 너무 이제 밝은 조명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가면은 그냥 이제 저렴하니까 갔던, 메가커피는 보통 양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갔던 매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하윤희 소아과 1층에 생긴 그 메가커피 건물은 두 면이 통유리입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모서리에 있는 그 건물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유자 씨랑 커피를 한잔 하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자 씨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공기 탁한 거?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약간 폐소공포증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거나 뭐 버스 같은 거 타거나 이럴 때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물론 사람 많고 답답한 거를 다 싫어하고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그런 정도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훨씬 그 이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거를 더 느끼고 더 훨씬 힘들어하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좀 이제 환기가 잘 되고 좀 더 개방감이 있고 이런 쾌적한 그런 환경을 원하는 편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메가박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은, 네. 주변에 있는 웬만한 카페들 중에서도 뭔가 쾌적함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매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장 자체는 그냥 쾌적한 편인데 공간이 넓진 않고 사람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쾌적했는데, 나올 때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답답했던 것 같기도 하다. 네. 근데 어쨌든 좋았다. 네. 저희가 또 출입문 바로 옆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키오스크 바로 옆에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주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잡스럽긴 했던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유자 씨는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거기 이제 메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할메리카노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다, 할메커피. 할메가커피. 맞아요. 할메가커피. 그 메자가 그 메가커피 할 때 그 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배 할 때 그 단어는 아니고, 할메가 커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믹스 커피예요. 네. 그냥 뭐 맥심 이런 거. 아마 그 뭐 백다방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메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궁금해가지고 시켜볼까 하다가 신제품으로 또 슈크림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슈크림빵이랑 같이 먹기에는 믹스커피가 조금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켰었고, 근데 신기한 건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할 메가커피는 1,900원입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어쨌든 단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겠죠? 아메리카노가 더 비싸니까. 어쨌든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할 메가커피도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꼭 커피를 마셔야겠다라기보다는 어딘가에 갔을 때 그냥 공간이 필요해서 카페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침 뭐 식사도 거른 상태다, 뭐 배가 고프다, 이럴 때는 그냥 할 메가커피 그런 거 한 잔 먹으면 좀 든든하게, 뭐 이렇게 건강한 든든함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설탕이나 프림들 때문에 든든한 거긴 하지만, 뭐 늘 건강하게 먹을 수만은 없으니까 가끔씩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할 메가커피. 아마 담당자분도 이름 짓고 조금 뿌듯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그 단어를 듣자마자
이거는 믹스 커피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확실히 낮에 찍으니까 목이 안 간지러워서 좋네. 저번에 찍을 때 이제 밤에 찍었더니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너무 작게 말하게 되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낮에 찍어볼까. 그리고 또 밤에 찍으니까 제가 보통은 밤에 늦게 찍거든요. 강과장 찍을 때. 제가 보통 영상 시작할 때 시간대를 말씀드려서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10시, 11시, 예전엔 12시 넘어서 찍을 때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낮에 찍는 것도 괜찮겠네요. 하윤이 등원했을 때. 아무튼 거기서 조금 이제 쉬다가 옷 구경을 좀 하러 갔는데 사당역 근처에 이제 옷 파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왜 갔냐면 제가 패딩이 하나 있고 한겨울에 입을 만한 패딩 그리고 봄 잠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낮 기온이 영상 한 10도에서 15도 사이 이럴 때는 패딩을 입으면 조금 덥고 봄 잠바를 입으면 춥고 네. 애매합니다 날씨가. 그래가지고 그 중간 어딘가 한겨울용 패딩 말고 봄 잠바 말고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입을 만한 잠바가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대부분 이제 겨울 옷들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을 수가 없었고 근데 사실 있었어도 아마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옷들로 해결이 되니까. 원래 그 전에는 지금 같은 이제 날씨에 반팔 티셔츠를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얇은 바람막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입고 그 위에다 봄잠바를 입고 그 정도 되면은 얼추 보온이 적절하게 됐거든요. 지금 정도 날씨에. 근데 그 얇은 바람막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퍼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처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대신 저는 그 나이키 후드 집업이 하나 있거든요. 저번에 샀던 거. 근데 그거랑 봄잠바랑 같이 입으면 또 지금 날씨 좀 더워요. 네. 거참 네, 까탈스럽죠. 대충 입으면 될 텐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뭔가 딱 완벽한 그 무언가 네. 지금의 계절에 딱 입기 괜찮은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의 그 옷장에 한 조각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찾지는 못했다. 근데 아마 있었어도 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예전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블랙야크 약간 할인 매장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희 대전 어머니 아버지 옷을 좀 사서 선물을 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가끔 가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추천 받아서 갔는데 옷이 되게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을 좀 사서 선물 드렸는데 다음에 저도 가서 제 옷을 좀 살까 네. 싶기도 하고 저번에 갔을 때 모든 옷들을 다 구경하고 가격을 다 들춰봤던 건 아니지만 가격이 꽤 가성비가 좋았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반 이런 스파 브랜드 같은 데 가서 경량 패딩 같은 거 살려면 한 8, 9만 원은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억에 그 블랙야크 매장은 거기보다 조금 더 쌌던 것 같아서 사실 8, 9만 원 정도 주고 경량 패딩을 살 만큼 경량 패딩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물 좀 마실게요. 근데 만약에 한 4만 원 정도 한다? 괜찮은 게 있다? 그 정도면은 한 번쯤 사볼 만도 하죠. 근데 아마 거의 없겠죠. 4만 원에 경량 패딩을 사려고 생각을 하는 궁리를 하는 제가 좀 그냥 양아치 같기도 하고 그 잠바 만들어주는
그 회사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쿠팡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경량 패딩이 왠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그 캐럿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19,000원이었나? 그게 아마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 뭐 그런 것 같던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시만요. 15,000원이구나. 네. 캐럿 남성용 경량 패딩 자켓. 뭔가 사진상으로 봤을 땐 뭔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15,000원? 이 정도면은 한 번쯤 모험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있죠. 쿠팡은 좋은 게 반품이 이제 엄청 자유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반품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요거를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한데, 저번에 한 번은 쿠팡 자체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가방을 하나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샀는데 뭔가 약간 좀 제가 딱 필요했던 그 느낌의 디자인과 수납 공간은 아니어가지고 반품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약간 퀄리티도 아주 좋진 않더라고요. 물론 가방 가격도 엄청 저렴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캐럿 그 패딩도 혹시라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니까.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에서도 좀 후기를 찾아봤는데 또 괜찮다는 후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아저씨들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아저씨, 아니다, 40대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한 5, 60대 아저씨들이 좀 경량 패딩 하나 딱 입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멋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만 39인데 그 중년들의 그 중후한 멋이랄까? 그런 게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처럼 입고 싶고. 네. 그냥 이러다가 점점 이제 아저씨가 저도 되어가는 거겠죠. 뭔가 끌림이 한 20, 30대 그 젊은이들의 패션을 보고 끌리는 게 아니고 5, 60대 형님들의 패션을 보고 이제 끌리는 제 모습을 조금씩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5, 60대, 뭐 7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제 보면 뭐 이제 잘 갖춰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뭔가 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런 형님들, 누님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에는 아니 저 좀 나이 먹고 해도 좀 멋지게 입고 좀 꾸미고 다니지, 좀 젊게 입고 다니지, 뭔가 이렇게 좀 어르신들처럼 입고 다닐까, 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0대, 20대 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 지금 현재의 제 감정, 5, 60대 형님들의 패션이 멋있어 보이는 그 감정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분들에게는 그냥 그 패션이 멋있어 보여서 했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패션에 영 관심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즘에 좀 그런 패션들에 관심이 생기더라. 네. 좀 이제 제일 약간 멋있는 그런 이제 형님들의 패션을 좀 꼽아보자면, 오늘 오다가도 한 분 발견했는데 아마 나이는 한 50대 초중반? 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키는 한 176, 7, 뭐 적당히 크신 편이죠. 그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날씬하시더라고.
그리고 좀 짙은 청바지를 입으시고 좀 어두운 색의 이제 운동화를 신으시고 그 위에 엉덩이를 살짝 덮을랑 말랑하는 이제 경량 패딩 하나 입고 그 뒤에 굉장히 작은 이제 백팩 그리고 머리숱은 탈모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또 대머리는 아니고 적당히 그냥 그 연배에 맞는 머리숱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얼굴도 약간 계란형에 가까운 좀 넙대대하지 않는 그리고 약간 금태 느낌의 안경 이런 걸 딱 쓰시고 어떤 이제 형님께서 오르막길을 힘차게 이제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멋있다. 그냥 그 사람의 그 패션 아이템 하나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좀 제가 바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좀 더 저렇게 뭔가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면서 수수하게 옷을 입고 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꿈꾸는 게 아닐까. 물론 그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요. 네. 재산은 소박하지 않을 수 있지. 네. 재산은 이제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뭔가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런 취향 같은 것들도 조금씩 변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랬고 벌써 32분을 찍었는데 여기서 한번 끊고 두 편으로 만들지 한 편으로 만들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아하, 어떻게 한다. 아무튼 요 며칠 약간 이제 갤럭시 뽐뿌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뽐뿌를 좀 잠재웠습니다. 잠재웠고 제가 이제 갤럭시를 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삼성페이, 네, 뭐 통화 녹음, 뭐 화면 분할 이런 이제 기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필요해요.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고 예전에 갤럭시를 썼을 때 너무 편하게 썼던 것들이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편의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갤럭시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 S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핸드폰처럼 매일 지니고 다니는 물건에 S펜이 있으면 좀 그림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해서 그릴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좀 그 그림을 그리고 싶고 뭔가 인스타툰 같은 것들이나 그림 관련된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고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생각을 이제 계속 해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뭔가 생각의 흐름으로 샀던 물건들이 살면서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랍에서 오랜 시간 묵혀둔 그런 물건들도 꽤 있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뭐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중고로 판매를 하거나 뭐 그랬던 것들도 꽤 있는데 뭔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뭐 인스타툰을 그리자고 한다면 뭐 그 태블릿 PC는 있으니까 그걸로 그리면 사실 충분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만큼 휴대성이 좋지는 않다 보니 늘 갖고 다니는 건 또 아니다 보니 라는 핑계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유튜브 편집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나에게 만약에 S펜이 들어간 갤럭시 핸드폰이 생긴다면 과연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인스타 툰을 그리는데 얼마나 활용을 더 하게 될까.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확실하게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냥 나는 새 핸드폰이 갖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좀 이제 꼬리를 물고 내 생각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다 보니까 약간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싶었던 마음을 약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갤럭시 뽐뿌는 초기 진화는 이제 완료를 했고 불씨들이 남아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녀석들이 다시 커지지 않게 좀 들여 밟던가, 아니면은 혹시 그 불씨를 다시 키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꺼지지 않게, 대신 타오르지도 않게 유지만 좀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뭐 물건 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이걸 왜 사고 싶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자기 생각에 계속 딴지를 걸다 보면 그걸 사고 싶은 그런 뽐뿌 같은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뭔가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약간 제가 미니멀리즘에 푹 빠져 있어요. 주기적으로 푹 빠지긴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그래서 집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이러는 와중에 새로운 또 다른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건, 나는 그럼 그냥 지금 물건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더 홀가분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물건들이 실증 나버린 게 아닐까.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까지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네. 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진짜 물건을 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기기 같은 것들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진짜로 많이 안 사고, 핸드폰 욕심 전혀 없었고 없었던 사람인데, 그 유튜브 하면서 이게 뭔가 약간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시도를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유튜브 활동하고 영상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 그랬던 물건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의사결정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샀던 게 2010년인가 11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베가 펜테겐 큐리텔인가 거기서 나온 베가 S
것 같아요. 베가였나 베가 S였나 하여튼 그런 이름의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 샀거든요. 그걸 이제 왜 샀냐면 그때도 이제 갤럭시들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짜 폰이었어요. 요금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싼 요금제를 잘 쓰지 않고 최대한 좀 저렴한 요금제를 썼는데 저렴한 요금제를 써도 공짜로 이제 기계를 주는 그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는 않았던 기계였던 거겠죠. 아니면은 좀 출시된 지 좀 시간이 지났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걸 한참 쓰다가 근데 그게 내장 메모리가 정말 적었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정말 적었어요. 그냥 웬만큼 필수적인 프로그램들 깔면 용량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30 몇 기가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적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 쓰다가 핸드폰 약정 기간이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한참 썼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핸드폰을 이제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그때 바꿨던 게 갤럭시 S4였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갤럭시 S5가 나와 있던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S4가 또 공짜 폰이 됐어요. 그래서 갤럭시 S4를 한참 쓰다가 그 다음으로 썼던 게 그 샤오미라고 중국 회사에서 나온 홍미 노트 5라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갤럭시를 한참 또 몇 년 쓰다가 그 홍미 노트 5를 이제 왜 사게 됐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했고 그 당시에 이제 알뜰폰 그리고 자급제 폰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많이 쓴다. 요금제를 굳이 묶지 않고 그래서 핸드폰을 할부가 아닌 완납을 해서 기계를 사고 알뜰폰 요금제를 붙여서 쓰면은 훨씬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게 돼가지고 그 샤오미 홍미 노트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를 해가지고 하이마트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27만 원인가 29만 원인가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참 썼었지.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 핸드폰 자체를.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 게임도 거의 안 했었고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그냥 가끔 영상 같은 거 보고 뭐 이 정도만 했었어요. 뭐 저같이 쓰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핸드폰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카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게 그 핸드폰의 카메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런 최신 갤럭시나 아이폰 이런 좋은 폰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게 어차피 사진을 안 찍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평생 제 외모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중학교 이후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법 귀여웠었거든요. 하얗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젖살이 다 빠지고 이제 키가 크고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런 총체적 난국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내 얼굴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뭐 셀카를 아예 안 찍은 건 아니었지만 뭐 찍어서 SNS에다가 막 많이 올리고 이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도 사실 뭐 좋든 나쁘든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뭔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증거 사진을 남겨야 할 때만 사진을 찍고 이제 뭐 그렇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홍미 노트 5라는 핸드폰을 이제 몇 년 동안 잘 썼던 거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핸드폰 선택의 기준은 공짜 폰인가 아니면 알뜰폰, 자급제 폰 조합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핸드폰의 그 단말기 가격이 저렴한가, 제일 저렴한 폰인가, 지금에 나와 있는 핸드폰들 중에서 뭐 약간 이런 그냥 기준으로 핸드폰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지금도 아마 제일 그냥 싼 폰 사서 썼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중고 거래도 되게 활발하니까 아마도 싼 폰 중에서도 중고로 사서 쓰던가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어쨌든 내 핸드폰이 일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결정하는 게 좀 복잡해졌다.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하윤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과거에 제가 쓰던 핸드폰들이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 사진을 찍을 일이 없었으니까 동영상도 찍을 일이 없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윤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하윤이의 모습을 좀 촬영하고 싶었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기왕이면 좀 좋은 화질로 남겨두는 게 좋을 테니까 아마도 출산 이후로는 좀 좋은 카메라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정도라도, 유자씨라도 좀 좋은, 그러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핸드폰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뭐 절약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싸구려 핸드폰 쓰는 게 제일이긴 한데, 사실 또 아기, 내 자식의 그 어린 시절 귀여웠던 그 모습들, 뭐 1살의 모습들, 2살의 모습들,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시절의 모습을 좀 더 고화질로 뭔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꼭 고화질 사진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긴 하죠. 그 순간의 뭔가 감정들과 기억들과 즐거움들을 뭔가 이미지나 영상으로 그냥 기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진 일이고 즐거운 일이긴 하죠. 옛날에 막 싸이월드 사진들 지금은 싸이월드 못 들어가죠, 아마도.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들, 그런 거를 보면서 재밌고 즐겁고 한 게, 그 사진들이 뭐 고화질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과거고 추억이고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이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도 고화질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애기들 태어나면 애기들 사진 찍어준다고 막 DSLR 같은 거 사고, 옛날에 한참 이제 그런 유행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핸드폰 카메라가 좋지 않았을 때, 한 뭐 예를 들면 10년 전 뭐 이럴 때는 그런 유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 태어나면 이제 사진 찍어주고 좀 더 이쁘고 좋은 화질로 찍어주고 싶으니까 DSLR 사가지고 막 렌즈 좋은 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핸드폰이 워낙 좋아서 그냥 차라리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사실 그 DSLR 카메라 무겁기만 하고 잘 찍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뭔가 아기랑 있을 때 더 다양한 상황들, 더 일상의 그 뭔가 순간순간들을 담아내기에는 크고 무거운 카메라보단 핸드폰 카메라가 짱이긴 하죠. 왜냐면은 그 카메라들은 LCD 액정 열고 전원 켜고 렌즈 앞에 렌즈 캡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야 되니까 느려요. 네. 뭐 한다, 우리 애기 뭐 한다, 걷는다 할 때 잠깐만 카메라 가져올게. 이미 끝난 이후일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는 게 짱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카메라에 관심도 없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DSLR이 뭔지 뭐 미러리스가 뭔지 뭐 크롭바디가 뭐고 풀프레임이 뭐고 뭐 사진 구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에 핸드폰으로도 사진도 잘 안 찍었던 사람이다. 카메라 관심도 없고 사진도 관심도 없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좋은 화질로 사진을 남겨두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핸드폰을 좋은 걸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제대로 활용을 못할 확률이 꽤 높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기회로 뭔가 새로운 취미가, 사진의 취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경험상 굉장히 크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별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50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 있었던 일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만 오늘은 심지어 아까 찍기 시작했을 때는 뭐 점심 먹고 지나서 얼마 안 된 시간이었었는데 한참을 또 혼자서 수다를 떨었네요. 뭐 유자 씨가 알려줬는데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 뭔가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치매 예방에 되게 좋대요. 네. 저는 근데 뭐 일주일에도 2-3번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는 좀 늦게 오지 않을까. 상추 씨를 뭐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까지 하게 된다면 치매는 좀 늦게 오지 않을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한 70살 막 이때까지 앞으로 한 30년 후까지 20년 후 30년 후까지 뭐 상추씨 채널을 하고 있다면 그때 되면 아마 강가장 채널은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상추씨 채널은 뭐 사실 크게 부담이 없어서 한 편 찍고 뭐 편집하고 올리고 뭐 썸네일 만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거의 자막도 안 달고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60살, 70살까지 만약에 한다면 참 재미있긴 하겠네요.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 70살까지 한다면 지금 이제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80살, 90살 이렇게 되시겠네. 네. 참. 또 그걸 생각하니까 참 사는 게 무엇인지 아무튼 오늘도 참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오셔가지고 제 시덥지 않은 하루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참 신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늘 이제 감사한 마음 뿐이고요. 상추씨 채널이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컨텐츠들은 소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영상, 좋은 음악, 좋은 그림이라고 해도 아무도 그걸 안 보면 존재 이유가 많이 사라지긴 하죠. 아무튼 덕분에 그래서 상추씨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럼 들어가세요.